창업자금 1억 원 누가 받을까요? 사업자금 5천만 원 또 누가 무료로 받을까요? 이런 무료 자금을 다 받고 사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사업자금 5천만 원, 신청 방법과 합격 방법, 준비가 안 된 기업은 뭘 준비해야 될지라는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표적인 무료 자금은 창업과 관련된 무료 자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과 관련한 무료 자금이 있어요. 세 번째, 개발과 관련한 무료 자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물론 이 분류로 나눠지지 않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이 세 가지 범주에 대체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업 관련한 무료 자금인데요. 창업할 때만이 아니라 창업하고 나서 7년 이내까지를 우리는 창업 기간이라고 하고, 이때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창업 무료 자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중에 알려져 있는데, 창업하기 전은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3년 이내는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7년 이내에는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이름으로 불려져 있고요. 청년 창업사관학교 혹은 창업중심대학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본질적인 성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서는 통상 1억에서 2억, 물론 많으면 3억까지도 있긴 한데, 중앙과 지방이 조금 다릅니다. 본질은 유사한데 금액의 차이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 공공기관이 하는 것인데 금액은 3천만 원 전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앙과 지방의 차이는 금액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부처는 대표적으로 중소벤처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지역은 지자체, 다양한 공공기관이 이름은 다르지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앙부처인 문화부, 농림부 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벤처부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가장 크고 광범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창업 관련한 무료 자금의 지원 사업 시기는 매년 1월부터 5월에 집중돼 있고요. 물론 하반기도 추경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략 한 3분의 1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과 관련한 무료 자금인데요. 사업이라고 하면 대표님이 사업할 때 진행될 수 있는 정말 많은 사업 관련한 자금이 필요하죠.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홍보에 사용할 거라든가, 여기는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심지어는 방송 홍보비, 또는 신문 홍보비, 라디오 홍보비,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 사업할 때는 특허비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인증비라 해서 만약에 어떤 대표님께서 어린이 관련한 용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안전인증까지 요구하는 인증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수출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해외 수출할 때 해외 인증이 비용이 작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5천만 원에 이르기까지도 하니까 사업을 제대로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온갖 내내 기간 동안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인프라를 까는 그 기초 고정비에 들어가는 자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사업 자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업 관련해서 무료 자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칭은 5천만 원 혁신 바우처라는 것도 있고, 수출 바우처라는 이름으로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 되는 그 무료 자금이 있고요. 또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안전 관련한 이런 사업 자금도 있습니다. 중소벤처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사업 관련한 무료 자금은 참으로 많습니다. 많게는 아마 1,000가지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도 많기 때문에 대표님이 사업하시면서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운 것이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앙부처의 무료 자금은 중소벤처부, 산하, 중진공, 소진공이라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지자체는 뭐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기관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혹은 뭐 조금은 다르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고용센터 혹은 안전용품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공단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로 따진다면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되는데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은 1, 2천만 원에서 5천, 1억 이런 정도의 금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발 무료 자금 세 번째인데요. 뭐 통상 뭐 R&D라고도 지칭하는데 R&D와 관련한 개발 무료 자금도 수백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신제품 개발할 때, 어떤 공정을 개발할 때, 신기술 개발할 때, 이 개발 무료 자금의 특성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무료 자금에 비해서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난이도가 문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작은 건 5천만 원, 많은 거는 금액이 1억에서 2억, 3억, 5억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부처의 중소벤처부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는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특히 지자체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사업 관련한 이 무료 자금은 혁신 바우처 관련한 내용인데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자부담, 대응 자금은 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관련한 항목으로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세보면 뭐 한 500가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사업할 때 사업 자금으로 쓰시기 아주 좋습니다. 바우처의 종류가 세 가지로 돼 있죠. 일반 바우처, 중대 재해 예방 바우처, 탄소 중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됐고요. 신청 방법은 전용 사이트가 3월 중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3월 중에 되고 이렇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작년도에 이렇게 지역별로 일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나타낸 것이고요. 사업 신청 여기를 통해서 하고요. 이렇게 올해는 현재 강원청이 오픈이 됐는데 순차적으로 서울청, 경기청 뭐 이렇게 전국 청별로 되니까 일정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 신청 일정에 맞춰서 꼭 잘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2023년 기준이에요. 이번에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은 중소기업이에요. 제조업인데 표준산업분류 C코드로 들어가고요. 소기업으로 되면서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 이렇게 동일한데 제조업 50% 기준이 폐지됐어요. 여러 업종 중에서 매출액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고보조율이 작년 대비 50에서 70%가 45에서 85%로 국고보조 비율이 좀 높아진 거고요. 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50%였는데 15 내지 55%로 좀 낮아진 것이 이 특징입니다. 세 가지 혁신 바우처의 종류가 있고요. 일반 바우처가 이게 가장 많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됐고요. 다음에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인데 중대재해 예방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 바우처를 이용하실 대표님은 중대재해 예방은 필수다. 나머지는 선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 지원 예산이 크지는 않는데 탄소 중립 관련한 컨설팅도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혁신 바우처, 일반 바우처는 기술 지원, 마케팅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기술 지원은 시제품 제작, 시스템 구축 설계, 기술 이전, 제품 시험 인증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가장 치열하고요. 그런데 매출 판로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마케팅에 좀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이 있고요. 브랜드 지원, CI 디자인, BI 개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홍보 지원 가장 인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방송, 신문, 5개 광고, 또 홍보물 제작, 이렇게 홍보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이 분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대표님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10억 언더냐, 10억이 넘어서 50억 이하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 5천 혹은 결정된 금액과 별개로 자부담이 25%냐 35%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정부 자금 합격 방법 이거 중요하죠. 혁신 바우처는 뭐 정부 자금에 혁신 바우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 바우처, 스마트 공방,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R&D 창업 패키지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력과 매출액, 기술력 또 우대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보는데 인력은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거기에 핵심 기술 인력이 포진되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매출액인데 매출액도 일정 매출액은 돼야 되고요. 많을수록 좋고 우상향이 기본인데 여기에 수출까지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인력과 매출액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 우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기술력 분야에서 특허 등 IP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국가 인증도 많을수록 좋고요. 그런데 인력과 매출액에 비해서 기술력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통제 가능하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우대는 어떤 지역에 혹은 어떤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우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우대 가점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특별히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대가 뭐 어떤 특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대표님이 과거에 쌓았던 이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자금을 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정부 자금의 합격 비법이에요. 방법이에요. 혁신 바우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R&D도 그렇고요. 창업 패키지도 그렇고 또 뭐 각종 바우처들 뭐 수출에 대한 지원 자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 분모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대표님께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다. 이것이 합격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요건 어떤 거냐면 이 지금 오늘 이야기의 혁신 바우처만이 아니라 무상자금 전반입니다. 사실상 무상자금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출자금, 정책자금, 실제로는 투자까지도 공통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이나 매출액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 요거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허라고 하는 것 특허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소프트웨어라고 봤을 때 가장 가점이 높은 것은 등록된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중에서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준비사항은 등록 특허입니다. 이 특허는 물론 아주 빠른 경우에는 뭐 서너 달 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시간이 걸린다면 7, 8개월, 1년, 일반적으로는 1년 반 정도 걸리는 이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데 특별하게 대표님들 만약에 대표님 기업이 하반기에 정부의 무상자금을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점수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 특허를 반드시 준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 인증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부처의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 부품 장비 각종 이런 인증들이 있는 것이고요. 뭐 기술 인증, 성능 인증, 규격 인증, 품질 인증까지 준비할 수 있는 국가 인증들은 죄다 준비하는 것이 통제 가능한 준비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런 사항들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 단계 한 단계씩 준비할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원 사업들을 어느 순간인가 큰 걸 도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작은 도전이 모여서 심지어는 1,000만 원, 2,000만 원 작은 거라도 쌓이고 쌓여서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작게 성취한 것들에 대한 굳이 레퍼런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성취한 것들이 없다면 심사평가 기관에서 어느 날 없다가 어느 날 도전한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 꼭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자금도 대표님의 지원받은 경험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기술력과 우대사항들을 꼭 준비할 것들이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준비할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통제 가능한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게 합격의 핵심이었던 적이 있어요. 현재도 당연히 중요하죠. 사업계획서 안에 대표님 기업의 모든 역량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공통사항이에요. 투자사업계획서, 대출사업계획서, 무상자금사업계획서, 홍보사업계획서, 거래처 관련할 때도 전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이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다룰 거예요. 합격 관련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꼭 다룰 것이고요. 사업계획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평가가 중요합니다. 평가는 가서 평가받는 것도 있고요. 심사위원 그룹이 우리 회사에 방문하는 것들도 있고요. 1대1 평가도 있지만 1대 다 심사위원이 여러 명 앞에서 하는 발표도 있고요. 이 대면 평가, 발표 평가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회사에 잘 준비된 역량 지표들, 그리고 잘 만들어진 사업계획서, 거기에 우리 대표님이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해당되는 기관에 평가받을 때 어떻게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이런 궁금사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표하느냐, 이런 내용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와 함께 발표 평가에 대한 대응 노하우 따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혁신 바우처와 관련한 정보는 무려 제 유튜브에는 30개나 이상 된 이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 영상들을 보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개발 자금과 또 사업 자금, 대표님의 창업 자금 관련한 정부 지원 무상 자금 관련한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